물론 이게 뭐 불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범죄시했었던 분위기와 생각해서 맞물려 볼 때 과연 살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차익을 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야 의견 들어볼 텐데 야당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사셨겠죠, 그렇죠?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데요. 지금 있는 세종시에 있는 그 곳에서는 거주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리가 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지난 LH 사태 때 워낙 문제가 커졌고 촉발됐기 때문에 그 당시 변창흠 장관을 긴급하게 경질하고 인사검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올렸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용구 차관의 설례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변창흠 장관 LH 문제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창흠 장관의 대체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확실하게 근절하고 그리고 LH 문제 아직까지 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본색원까지 할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겸비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고르는데 문재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매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올린 후보자가 이 노영욱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머리가 아찔한데요. 가족에 관한 문제,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동산 문제만큼은 내로남불하는 성격의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LH 문제 터졌을 때 초창기 LH 직원들 그 게시판을 통한 반응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텐데 당시 이해찬 대표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 윗물은 맑은데 아래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얘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결국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비롯한 LH 사건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천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관세재테크하면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현재 또 의원 신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이 또 국민들 그 기억 속에 생생하잖아요. 열린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범여권으로 불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인사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힘줘서 얘기했던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은 관사에 살면서 영끌 투자로 흑석동에 그 상가 건물을 마련했던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보면서도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팀의 역할은 무엇인 건지 훗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이었고, 자, 이제 여권을 대표해서 박수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또 대변인을 지내셨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 공급을 절하라고 싸게 준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안 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 이제 우리 국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특별 공급 반드시 손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노영욱 후보자 본인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설사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총괄 진두지휘해야 할 어떤 수장의 어떤 도덕성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과연 이런 지휘력이 제대로 설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죠. 제가 오늘 청문회하는 5명의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어떤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다 보고 알고는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답변을 하기가 주저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은 바로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정말 힘있게 끌고 나가야 될 수장인데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여서 오늘 답변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본인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지 그리고 국민께서 그것을 용서가 가능한 수준일지를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 때 보면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뭐 이재명 뭐 예를 들어서 교수에게 뭐 장관을 제의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족의 반대로 안 됩니다. 또 김병민 뭐 누구에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결과적으로 20번이 넘는 제안이 있어야 겨우 장관 하나를 검증에 들어가는 찾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그만큼 높아졌고 제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아온 어떤 사회적 풀이라고 하는 게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야 간에 이미 20대 국대 합의는 했었지만 청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야 된다. 사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검증이 사실은 청문회가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를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욱 장관 후보자 본인이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해명을 할지도 저희들이 취재해서 향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나랏돈 출장에 가족들을 동행해서 논란입니다. 의혹들이 다양한데요.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하와이, 스페인, 뉴질랜드 등 국비 지원받아서 해외 세미나를 6차례 참석했는데 딸 2명이 4차례 동행, 남편도 3차례 동행, 야당에선 온 가족이 국비로 외유성 출장 혜택을 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후보자 측은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고 스페인, 뉴질랜드는 남편이 교우수다, 학회 참석 대상이었다. 하와이의 경우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다녀왔다. 문제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전 교수들이 이런 학회 가면 전부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전 공무원이 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자,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 때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무엇일지도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